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박수갈채 받는 일을 택해야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말하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안,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혀는 야수와 같습니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습니다. 혀는 정신의 맥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해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때에 따라 어리석은 척 할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퇴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어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치켜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웁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입니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게 되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지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8번째, 윗사람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옵니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윗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 박수갈채 받는 일을 택해야 한다. 봄철에 산들바람이 꽃을 피게 하듯이 뛰어난 재능에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호흡의 관계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 후자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존경은 받을지언정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군주 중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군주만이 이름을 떨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0번째,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직설적인 조언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인간관계 비법 영상을 원하신다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